네, 어제 그 속보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이영수 대표랑 얘기하는 도중에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저희가 뭐 미리 언질은 조금 귀띔을 해드렸습니다. 371명, 정확히 371명 나왔습니다. 400명대 아래로 일단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한 일주일 동안은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겠다. 그래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참고사항이니까 보시고.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몰캡 애널리스트한테 해외 기업 얘기인데요. 관심 있는 좀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겠네요.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미국 기업 분석 또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원주 연구원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타이틀은 5G에서 EUV까지라고 지금 화면 상단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 중소형주 투식스? 이거 참 생소한데 투식스라는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그 동사의 시가총액이 한 46억 달러니까 네. 사실 한국 기준으로는 그렇게 5조?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한 5, 6조 정도 네. 되는 기업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나스닥이 워낙 전체 시가총액이 뭐 2경 원이 되니까 뭐 미국 기준으로 좀 소형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주요 제품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모듈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이 광모듈이라는 거는 그 광통식 네트워크에서 이제 BC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전기 신호를 BC노로 바꿔준 그 부품을 말하는 거고요. 국내 오늘 개장서에 저희 오일 솔루션 한번 다뤘는데 비슷한 광 트랜시버라는 개념하고. 광트리시버 맞습니다. 네네. 그런 부품을 팔고 있고요. 전사 네. 매출의 한 50%가 광모듈 매출이고, 이제 여기 연간 한 70에서 80억 달러 정도 되는 시장 규모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 20% 점유율로 1등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세 가지 하셨는데 네, 두 번째 그 제품은 네. 이제 SiC 기판이라는 SiC. 제품이고요. 원래 전력 반도체라는 게 이제 전력을 제어하거나 구동할 때 쓰이는 반도체인데 네. 이게 원래는 그 기존의 실리콘 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IT 기기에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전류량이라든지 IT 데이터량이 많아지면서 그 SiC가 SI 기반 반도체는 잘 버티지를 못했던 거죠. 뭐 열에 의한 부식도 심했고 그리고 전력 손실도 좀 심해졌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탄소를 더해서 신소재로 이제 반도체 소재가 채택됩니다. 이 SiC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이 거의 연간 50%씩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채택이 되고요. 5G 장비 만들 때 채택이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세부적으로 분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광모듈 제품부터 가볼까요? 앞서 네.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광모듈 제품의 5G 도입 확대로 이게 이제 범용성이 넓어지고 사용처가 넓어진다고 이제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투식스라는 기업이 광모듈 부분의 매출 전망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 전사 매출액이 한 투식스가 2020년 재무연도 기준으로 23.8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한 50%, 그러니까 그 중에 70%가 통신산업향 매출이고 그 중에 50%가 광모듈 매출이니까 광모듈 매출은 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매출액은 연간으로 한 로우 싱글 성장이 장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그 뭐 데이터 트래픽은 한 40%씩 연간으로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광모듈 시장은 성장을 안 하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 기존 시장을 신규 시장이 잡아먹으면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좀 자동차로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 시장이 약간 그 내연기관과 전기차로 분류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이 전기차 시장이 내연기관을 잠식하면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반적인 시장은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광모듈 같은 경우도 이 100GB per second, 그러니까 초당 100GB를 보내는 제품 이하 시장이 지금은 전체 시장 60%. 그리고 5G나 이런 거 도입되면서 데이터 트래픽 늘어나면 이제 새롭게 도입돼야 되는 그 제품은 100GB per second 이상 제품들. 네. 이 제품들이 성장을 빨리 하고 100GB 이하 제품들은 좀 빠지면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연간 8억 달러의 매출에 YOY 성장률은 로우 싱글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투식스의 심볼이 어떻게 되나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IIVI. IIVI. 네. 하여튼 뭐 지금 여러 가지 한번 보려고 했더니 예. 자, 그럼 또
나머지 것도 이어가 보면 광 모듈 제품에 비해서 이 ROADM 용어 어렵게 등장하네요. 아, 예. OADM하고 ROADM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연결을 해볼까요? 이제 OADM이나 ROADM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이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OADM을 이해해야 ROADM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OADM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우편 사업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우편 사업자입니다. 근데 우편물을 3개가 있다고 해보죠. 이걸 다 A, B, C 지역으로 보내야 돼요. 네. 그런데 우편 사업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은 뭐 만약에 특정 지역까지 가는 길은 다 한 길로 갈 수 있고 그 특정 지역에서 3가지로 분류해서 가면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우편물 3개를 일단은 처음에는 한 차에 실어서 보냈다가 네. 그 특정 지점에서 3가지로 분류돼서 보내는 게 우편사 입장에서는 좀 비용도 줄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그렇죠.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채널 신호를 이렇게 모였는데 이 신호들이 특정 지역까지 가는 길은 만약에 같은 길이라면 하나의 광 케이블에 그냥 이제 3가지 데이터를 다 실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특정 지점에서 3가지로 분리돼서 보낼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게 OADM 네트워크고요. 네. 근데 이제 ROADM이라는 건 뭐냐? 이제 OADM의 R이 그 무슨 뜻이냐면 리컨피그러블이라고 이제 재구성 가능한 이라는 단어가 붙는 건데요. 쪼개가지고 보내고 여기서 합치나요 또? 그렇죠. 근데 이제 ROADM이라는 건 뭐냐면 OADM에서는 사실 이 경로를 변경하려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이제 하드웨어 장비들을 좀 손봐야 돼요. 그런데 네. ROADM은 그 소프트웨어로 이제 즉각 변동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냐면은 예를 들어 미국 동부 지역의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해서 이쪽 네트워크 광력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OADM에서는 직접 다 기술공들이 가가지고 다 하드웨어를 막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 ROADM에서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즉각 변동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ROADM 네트워크망이 굉장히 성장할 겁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필수 부품이 WSS와 PA인데 근데 WSS와 PA를 투식스가 합니다. 전사 매출의 한 20% 정도고요. 네. 이쪽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당 한 $40, 42불 정도 하는군요. 네. 자, 그게 뭐 과거에 이제 CDMA 방식이라고 하면 코드 분할 접속 방식, 통신의 기술 중에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OADM, 요 용어가 어려웠어요. 예.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네. 학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요거는 건너뛰고. 예. 자, 아까 그 실리콘 기판, 네.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거, 요 기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네. SiC 기판이 만들어지면 이게 웨이퍼가 되고요. 그 웨이퍼가 이제 반도체 칩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칩이 이제 모듈이나 디바이스가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럼 모듈이 늘어나면 SiC 기판 자체도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모듈 수요는 지금 한 시장 규모가 연간으로 한 $5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로 5,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연간 50%씩 성장해서 2030년에는 거의 $300억 이상의 시장 규모를 이제 투식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SiC 기판 수요도 50%씩 늘어나겠죠. 네. 근데 이게 주로 쓰이는 분야가 어디냐? 이제 미래차와 5G 장비 쪽에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G 장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5G 장비에 쓰이는 RFPA 그러니까 무선 이제 전력 증폭기가 원래는 지금 상용화된 거 기준으로는 4GHz 정도 됩니다. 이것까지는 사실 실리콘 기반 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러니까 4G 대비 한 20-30배 빠르고 저지연성인 5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의 23GHz 이상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존 4GHz 많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주파 수를 구현하려면 기존 실리콘 베이스로 안 되고요. 네. 다 이제 GaN, 갈륨 나트라이드라는 소재로 RFPA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만드는 방식이 SiC 기판에다가 위에 GaN을 화학적으로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5G 장비가 늘어날 거고 그 장비 내에서도 이제 RFPA가 실리콘 베이스에다가 실리콘 카바이드 베이스로 될 거고 그거에 수혜를 받는 게 일단 투식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5G 장비 쪽에서 SiC 모듈이 늘어나는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랑 이제 전기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냐면 전기차를 충전할 때 송전에서 오는 전류는 사실 교류 형태거든요. 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직류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인버터가 그렇겠네요. 전기차가 늘어나면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인버터가 전력 반도체고 기존의 SI로 만드는 파워 모듈 대비해서 네. 이 SiC로 만들면 같은 성능 대비 크기를 거의 10배 이상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력 손실, 그러니까 스위칭할 때 손실되는 전력 규모가 80% 이상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SI보다는 SiC로 만드는 파워 모듈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전기차에서 쓰이는 방식이고 자율주행차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 자율주행차가 그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 이제 전력을 구동하는 근육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디로 움직일까 하는 걸 로직들이 정할 거고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자동적으로 구현하게 하는 거는 이제 전력 반도체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이제 SiC 반도체가 유망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5G나 자율주행차나 미래차로 성장하는 기 때문에 거의 연평균 50%씩 성장을 보는 거죠. 크로스가 계속 나오는군요. 네, 투식스도 그래서 연간으로 그러니까 5년 안에 SiC 기판 캐파를 거의 5배에서 10배 이상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분야의 애널리스트랑 얘기하면은 좀 지식이 달려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네. 하여튼 좀 뭔가 이렇게 받아 쳐드려야 되는데. 자, SiC 들어봤고. 네. 자, 타이틀은 그래서 오늘 매력 만점의 미국 중소형주 투식스인데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고 근데 좀 독특하지만 귀에는 확 들어왔어요. 투식스. 5G부터 EUV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EUV 쪽은 혹시 무엇이 등장하는지 원고에는 아직 없는데 3D 센싱 이거 먼저 할까요? 네,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이제 3D 센싱하면 어려운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전면부 보면 네. 그 다 3D 센싱 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레이저를 쏴서 얼굴에 이제 우리 얼굴을 3D로 인식해서 이제 신원을 파악하고 네. 잠금 해제도 하고 결제도 하고 하는 기능이 이제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필요한 게 벡셀 칩입니다. 벡셀. 네, 벡셀 칩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아이폰에 공급하는 이제 4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점유율 25%를 가져가는 게 투식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에는 아이폰 11까지는 전면부에만 3D 센싱 칩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아이폰 12가 이제 가을이나 내년쯤 나올 텐데 신제품이 나오겠죠. 네, 그때부터는 후면부에도 들어갑니다. 후면부에 왜 3D 센싱 카메라가 필요하냐면 그 VR이나 AR 그 이제 콘텐츠를 이용할 때 네. 활용도가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카메라는 2D로만 이 이미지를 인식하지만 3D로 인식하게 되면 이제 AR 같은 거 할 때 좀 더 유리하겠죠. 근데 아이폰 12부터는 백셀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는 아이폰 11 전에는 이 백셀 칩이 10개도 안 쓰였어요. 근데 12부터는 40개씩 쓰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공급하는 업체들은 수혜를 보겠죠. 근데 이 아이폰 12에 일단은 올해 공급하는 업체는 루멘텀이라는 업체 혼자 독점 공급합니다. 네. 근데 2021년부터 이제 투식스가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그게 완공되면은 이제 2021년부터는 투식스도 같이 그 2개사가 공급하는 2개사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듀얼밴드 형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그 이제 뭘 하냐를 좀 지켜보면 네. 얘네가 VR이나 AR 킬러 앱 개발에 좀 주력할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은. 네, 왜냐면은 그 원래 오히려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 노트 20 전까지는 후면부에 3D 센싱 칩을 달았어요. 근데 그 20부터 뺐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이게 VR이나 AR의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지금 콘텐츠들이. 콘텐츠가 없으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거 그냥 비용만 더 들어가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는 오히려 뺐는데 네. 아이폰 12는 오히려 12부터는 오히려 디바이스에다 장착하고 장착하는 자기네가 거죠. 컨텐츠도 또 공급하겠다 이거는. 그 최근에 뉴스 보면 그 애플이 넥스트 VR이라고 맞아요. 그 이제 인수한. 인수한 그 이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VR AR 업체를 네. 하나 인수했어요. 그리고 아이폰 12에도 그 3D 센싱 칩을 후면부에 단 거 보면 얘네가 킬러 앱을 개발해서 이쪽을 좀 키우려고 한다. 근데 만약에 정말 뭐 동물의 숲 같이 엄청난 킬러 앱이 하나 나와버리면 네. 저가폰에도 이거 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투식스의 어떤 백셀칩 공급 고객사가 애플만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실적 성장 속도가 기존 뭐 10개 하다 40개 달고 고객사로 늘어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EUV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투식스 해외 주식 거래에 요즘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지난 3개월간 이미 주가가 조금 뭐
오르긴 있나? 이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지난 밸류에 대한 우려. 네네. 뭐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면은. 지난 3월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8% 올랐기 때문에 뭐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많이 오른 주식이 사실 뭐 국내외적으로 뭐 그렇죠. 그렇게 없어요. 네. 네, 많이 올랐는데 근데 다만 뭐 올해 PER로 17배 그리고 이제 내년도 PER로는 13배니까 사실 밸류에이션 멀티플로 봐도 싸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투식스가 과거 10년 동안에 거의 연평균씩 20%씩 매출액이 늘어났어요. 근데 오히려 실적 성장의 지금 본격적인 시점은 지금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주원 연구원 삐딱하게 앉으신 줄 알고 네. 저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마무리. 그 앞으로 이제 연평균 10% 이상씩 10년간 성장한다고 치면 매출액이 거의 한 300억 달러가 넘어요 연간으로. 그러면 지금 47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이면 네. 사실 지금 저는 저렴한 상태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제 EUV 잠깐 말씀드리면 그 네. ASML의 그 EUV가 방식이 레이저를 거울에 튕겨가지고 그 그렇죠. 레이저를 얇게 한 다음에 되게 얇게 회로를 그리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거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어. EUV 장비 시장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투식스 입장에서는 매출이 그래도 전사 매출의 한 1~2%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20~30%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뭐 이제 작은 사업부마저 굉장히 고성장 사업부다. 네, 그런 컨셉으로 좀 전반적으로 다 성장하는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컨셉을 매력이 좋아합니다. 높은데? 네. 왠지 사고 싶다. 네. 저도 뭐 주식을 한다면 왠지 사고 싶은 해외 거래 주식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오늘 깊이 있게 좀 들어봤고요. 편안한 대화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이렇게 삐딱하게 이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였고요. 이원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투식스라는 기업 들어봤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